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시어머니 전화 못 견뎌서 차단 버튼 눌렀어요. 제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요? 경기도에 사는 저는 올해로 37세가 되었습니다. 7살 딸과 4살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결혼 전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출산 후에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어요. 저의 삶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갈등과 고충으로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남편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효자 남편이라 그건 저도 아무 문제 삼지 않아요. 다만 남편이 꾸준히 연락을 드리니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따로 전화를 드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에게 서너 시간에 한 번씩 전화가 와요. 대부분 애들은 뭐하냐? 오늘 저녁 반찬은 뭐 할 거냐? 자기 아들은 집에서 부친 호박전을 좋아하니 호박속을 긁어서 오늘 저녁 만들어줘라 등의 이야기였어요. 뿐만 아니에요. 시부모님은 아이들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이 궁금하다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상통화까지 원하셨어요. 아들 전화, 영상통화까지 하루에 꼭 2번은 전화를 드리고 서너 시간에 한 번씩은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첫째가 태어나서 돌 지나고부터니 6년째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7세 딸아이는 할머니와의 영상통화를 점점 싫어하게 되었어요. 엄마, 할머니랑 통화하기 싫어. 딸아이는 도망가거나 인사만 하고 사라지기 일쑤였어요. 둘째 아들도 누나를 따라 할머니 전화를 피하네요.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했지만 통화를 시작하면 살갑게 대해주지 않고 훈육부터 시작하니 제가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죠.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시어머니의 첫 마디는 언제나 훈계였어요. 진짜 손주들을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훈계를 하고 싶은 건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점점 시어머니도 아이들의 태도를 보고는 불만을 표현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며 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며느리, 내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우리 손주들이 저러는 거야. 네가 나한테 매일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오는 전화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애들이 그 모양 그 꼴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그 오는 전화를 얼마나 힘들게 받고 있었는데 차마 대답할 수 없었죠. 이후로 어머니는 복수라도 하는 것처럼 더욱 빈번한 연락을 하셨고 저는 더욱 지치기 시작했어요.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서너 시간에 한 번 꼴이었어요. 전화를 받으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이 왔고 거절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심지어 새벽 시간, 한밤중에도 전화가 걸려왔어요. 결국 저는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에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차단을 한 후 저의 전화기는 평온했죠. 마음까지도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차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안 받으면 되지 차단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저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연락과 간섭 때문에 힘들다고 고충을 털어놨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답했어요. 여보, 당신은 매일 연락드리니까 몰라서 그래. 하루 종일 시어머니 전화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다고 차단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도 당신 애들 키우고 살림하는 거 힘든 거 아셔서 그러시는 거야.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죠. 정말 당신은 몰라. 매일매일 어머니의 전화에 시달리면서 아이들까지 훈육받는 상황을 겪어봐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이지만 아이들을 보면 전 도저히 이혼을 생각할 수 없었기에 전화 차단은 그렇게 에피소드로 끝나버렸어요. 신랑이 어머니에게 말을 해서 그런지 한동안은 서너 시간에 한 번이던 전화가 조금 줄어드는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까지 합세하셔서 전화도 자주 못하니 집으로 주말마다 오라고 하시네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무리라 2주에 한 번으로 합의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디스크 수술을, 시아버지는 10년 전 폐암 수술을 받으셨기에 두 분 다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도 2주에 한 번은 꼭 좋은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정말 전 이렇게 시댁 복이 없는 건가요? 시아버지는 보통 잘 대해주신다고 들었지만 시아버지는 가끔 시어머니보다 더했어요. 어느 날 시아버지는 나와 딸아이를 빤히 쳐다보더니 무심하게 말하시더군요. 우리 손녀가 어릴 땐 요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 하고 예뻤는데 클수록 지구 엄마를 닮아가네. 클수록 그리 되겠지?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더 황당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땐 예뻤는데 클수록 퍼졌지 뭐야. 다들 크면서 망가지나 보네. 그 말에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랑스러운 딸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는 시아버지가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는 화를 참으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시댁 가는 일이 점점 힘들어져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통화하기 싫어하고 시아버지 말씀도 가끔은 너무 심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하더라고요. 나도 알아. 하지만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니 어쩔 수 없어. 조금만 참아줘.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다음날 영상통화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딸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할머니랑 잠깐만 인사하고 우리 빨리 끝내자. 알겠지? 딸아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딸아이와 함께 화면 앞에 섰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리 손주들. 오늘은 인사 잘하네. 그렇게 하는 거야. 역시 칭찬은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저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댁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저는 남편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다짐했어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저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으로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저 이제 시어머니께 말할 거예요. 전화는 아들과 매일 하시니 제가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먼저 전화드리겠다고. 어머니도 특별한 부탁이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해달라고.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섭섭해 하지 말아달라고. 좀 괜찮아지겠죠? 어머니는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소식 전해드릴게요. 더 많은 에피소드를 들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